검찰 게이트와 관련해서 요소의 검찰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우병우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왔습니다. 우병우가 나오고 난 뒤에 최재경이 들어갔습니다. 최재경이 들어갔다가 지금 뭐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거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 판단을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문제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 있는 검찰이 과거에는 계속 민정수석인의 눈치를 막 보다가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감생심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막 전면적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건 또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란 거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54년 때 우리나라 입법자가 당시에 경찰은 일본 순사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 순사들이 한국 경찰을 맡게 되니까 이 일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을 통제하겠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가 집단을 인 검사를 동원해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2007년에 형소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통상 부르는 지금 한 5,6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더하기 검사 내에 있는 독자적 수사 인력 외에 전체 경찰, 경찰 중에서 이제 수사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또 중대한 변화 하나가 뭐냐면 1972년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때 그 전에 없었던 조항 하나가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장 청구권, 즉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체포 구속 뭐 이런 이제 그 강제 처분이죠. 강제 수사와 관련된 영장 청구권을 오직 검사만이 갖는다는 조항을 72년 유신헌법에 넣었는데 그걸 넣은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는 김기춘 검사입니다. 요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등장인물이 이제 그 다 제가 오늘 할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역사가 어떤 말을 해주냐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검찰 선발 인원은 1년에 사법시험 정원이 심지어 뭐 5명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뽑힐 때 한 40명, 5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편차가 있었는데, 즉 이 말씀은 70년대까지 60, 70년대 검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검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기춘 검사 당시 청년 김기춘 검사가 뽑힌 순간 전국에서 한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정권의 총애를 받습니다. 법률가가 몇 명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 그냥 검사가 되는 순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저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때 그 법대 출신 중에서 그 선보는 대상에서 검사가 우위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검사가 법률적 권한 외에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더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혼인 시장에서 더 가산점을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극도의 극소수를 당시 권위주의 정권은 극소수의 검사를 뽑아서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고 그 소수의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최근에 우병우가 과거 검사 시절을 회고하는 그 자기들 내부 토론문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초임 검사 때 지방경찰청장이 자기의 가방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화되고 그 이제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 이른바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육사와 서울법대라는 즉 그건 사실 이제 검사를 얘기합니다. 법대 출신 검사를 얘기하는데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배 권력을 만들고
이 육범단과 관련해서 뭐 언론도 살짝 났습니다만 우병우는 뭐 사적으로는 저보다 한 2년 정도 후배인데 우병우의 에피소드가 있죠.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하입니다. 그때 항상 전두환 장군의 1년 육사 후배인 김진영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 거셀 때마다 이 김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는데 이 사람이 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친구들한테 제안했던 것이 뭐냐, 빨리 이 장군 12기 김 장군 우리가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서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0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김기춘이 왜 우병우를 아낄까? 이거는 다른 논리를 떠나서 저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너무 미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검찰의 그냥 권력적 구조 외에 왜 지금 김기춘과 우병우라는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가의 문제는 그런 미시적 개인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제 일주기가 됐던 YS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YS가 집권을 해서 쳐버린 게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이를 쳐서 당시에 군사정권의 핵심적 비밀 조직 실세인 하나이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물론 이제 재벌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합니다만 그 재벌은 돈을, 언론은 붓을 갖고 있지만 칼은 들고 있지 않은 집단이죠. 근데 총을 들고 있었던 군대란 집단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지금도 군부 쿠데타 저는 일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만 일어난다 그러면 저부터 총을 들 것 같아요. 사실은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군부 쿠데타를 그건 오직 과거의 12.12, 5.18을 얘기하는 것인데 5.17, 5.18 그거는 한국 시민이 용납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즉 총을 든 국가 군인이 권력에서 사라집니다. 문민 통제가 YS로 인해서 가능한 거죠. 그러면 칼이 필요하게 되는데 총대지 칼을 어떤 역할을 하냐, 검찰이 하게 됩니다. 검찰은 군대가 없어진 상태에서 가장 군대와 가까운 조직 문화와 규율을 가진 집단이고 군대보다 훨씬 더 엘리트 집단으로 이루어진 조직입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머리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고 자부심이 강하고 인정 욕망이 강하고 권력욕이 강한 사람들로 선발되고 그것들로 해서 철두철미한 상명하복 체제로 구조화돼서 훈련됩니다. 그리고 인사권을 통해서 이건 통제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병우가 왜 민정수석이 왜 중요한가의 문제는, 검찰 승진 문제는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 핵심적으로는 청와대 민정에서 하기 때문입니다. 청와대 민정에서 법무부 검찰과 등등 물론 다 모든 정리 자료를 종합해서 봅니다만 최종 낙점, 특히 이제 평검사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검찰 인사의 핵심은 검사장입니다. 차관급. 검사장 인사가 모든 것의 핵심이고, 검사장이 실제 굳이 얘기하면 군대로 얘기하면 사단장이죠. 전투를 직접 이끄는 사단장, 연대 한 여단장 정도의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인사를 누가 하는가가 검찰에서는 검사분들의 군인이 된 사람이 별다는 것이 목표라 한다면 검사로 입직하고 한 뒤에 검사의 꿈은 검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검사장 인사는 민정에서 한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우병우가 맨 처음에 검사장이 되고 갔는데 이 우병우는 84학번인데 학번으로 되고 난 뒤에 검찰 전체를 검찰 내부의 얘기지만 검사장 생리빨 7개를 뽑습니다. 자기보다 선배 7명을 7개를 그대로 뽑아서 다 자릅니다. 그리고 자기 사람들을 다시 먹고, 그게 지금 얘기하는 우병우 사단이죠. 생리빨 뽑힌 7명은 바깥에 나가서 일을 갈고 있었겠죠. 자기가 충분히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나가게 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그 대신 갑자기 한 칸도 오르게, 몇 칸도 오르게 된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맙죠. 우병우가 충성을 다하게 됩니다. 이런 구조 하에서 인사권을 쥐고, 상명하복 관계이기 때문에 인사권을 쥐고, 그 인사권을 쥐게 되면 수사권 전체를 쥐고 검찰 수사권을 쥐게 되고, 검찰 수사권을 쥐게 되면 경찰을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청와대에서는 민정수석, 그리고 이제 물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란 이 세 가지 포스트, 세 개의 포스트를 절대 놓지 않고 그것을 군대 대신에 사용해왔다라고 봅니다. 인사권을 쥐고 흔드니까 검찰에서는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문민화가 되고 자유화가 되면서 검찰의 독자적 권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과거와 다르게. 즉 문민정부가 이루어지고
그 투표를 통해서 5년마다 정권이 바뀌지만 검찰에 입직하면 투표로 선출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크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검찰은 어떻게 하냐 하면 검찰의 기본 특성은 뭐냐 하면 죽은 권력과는 싸우고 산 권력에는 복종한다는 겁니다. 즉 정권 초기에 생생한 살아있는 권력과는 어떤 방식으로도 협조하고 그 산 권력을 위해서 모든 일을 칼을 닫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모든 혜택과 인사를 다 주었던 그 권력이 죽어간다 싶으면 바로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건 이번만에 새로운 게 아니다. 과거 정부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이걸 전체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그래왔던 것, 특히 87년 민주화 이후에 이래왔던 것이고 지금보다 드라마틱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지 그 기본적 그 패턴, 그러니까 하이에나적 방식의 칼을 쓴다는 것은 차이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는 당시 뭐 이제 김수남 그 총장 같은 경우도 7, 8학번인데 이분이 그 뭐 총장 되려고 청와대에서 열심히 사인을 보내 총장이 된 겁니다. 총장 되고 그다음에 우병우하고도 관계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 날려야겠다. 안 그러면 검찰 전체가 큰일 났다 하니까 바로 초강공을 나가는 거죠. 근데 초강공을 나가게 된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건 개혁 방향과 관련이 있습니다만은 근래 들어서 이 박근혜 정권 하에서 검찰의 부패 비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까 저는 집중된 수사 권한, 권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반드시 부패하기 마련인데 진경준, 우병우 라인 사람인데 뭐 알다시피 감옥 갔죠. 그 외에도 많은 검사들이 이 권력 남용을 시작해가지고 과거 87, 80년대는 경찰이 사람을 주워 패가지고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는 상당히 해결됩니다. 시민들이 맞고 안 살아요. 경찰 가서 한 대 맞고 참겠어요? 그런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됩니다. 물론 이제 아직 남아있지만 크게 해결되는데 검찰의 권한 문제가 전혀 통되지 민주화 이후에도 87년 정치적 민주화 이후에도 검찰 권력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통제도 정권조차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났고 최근에 각종 사람들이 온갖 사건으로 터지면서 감옥 갔던 거죠. 그 상태에서 노무현 정부 시기부터 계속 뭐 학계, 저를 포함해서 학계나 시민단체, 변호인, 변호사협회 등등에서 변호사단체에서 요구했던 것들이 바로 이른바 고비처입니다. 고비처를 주장했다가 노무현 정부 말기까지 갔다가 다 무산되었는데 이게 다시 뜨기 시작합니다. 그냥 검찰 부패가 부패와 비리가 뜨면 고비처가 바로 뜨게 돼 있고 그 국회에서 논의가 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검찰에서는 고비처가 자기에게는 거의 저승사자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고비처를 막으려면 자신이 칼질을 잘한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즉 고비처를 막기 위한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비처란 게 뭐냐? 고비처도 하나 뭐 수사기관이 똑같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고비처는 전혀 다른 구조로 설계되었던 것입니다. 고비처는 첫째, 관할에 있어서 어떤 관할을 갖고 있나 하면 쉽게 얘기하면 지금 공직자가 되게 되면 재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재산 등록을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맡는 검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특수본, 과거로 얘기하면 중수부 정도를 따로 띄는 건데 그럼 따로 떼어봤자 뭐냐 할 수 있지만 결정적 차이가 인사죠. 누가 인사를 하느냐.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하는 게 아니라 여야, 즉 국회가 고비처장 또는 공수처장, 이름은 다 섞여 있습니다. 여야 합의로 그 국회에서 임명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대통령 눈치를 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만약에 고비처가 지난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졌다 한다면 박근혜 정권조차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권 초기에 최순실 날아갔을 거예요.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검찰이 하고 있는 각종 수사 정보 갑자기 어제 생긴 거냐? 아닙니다. 벌써 캐비넷 안에 벌써 몇 년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 이걸 언제 쓸 것인가를 결정할 뿐입니다. 고비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여야 합의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정권의 눈치를 볼 필요 없이 그냥 그 공직자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쌓이고 쌓였다 골마 터진 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겠죠. 두 번째, 즉 검찰 자체를 쪼개서 제가 고비처라는 건 뭐냐면 검찰을 쪼개서 한 축, 즉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의 통제를 국회가, 즉 의회가 할 수 있다 이런 구상인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민중적
그 국민적 통제인데 우리가 많이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검사장, 미국에서는 디스트릭트 어터니라고 하는데 DA인데요. 미국에서는 DA를 직선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고검장, 서울지검장을 서울시장 선거할 때 뽑습니다. 그러니까 선거표에 투표용지에 서울시장과 이 서울지검장이 있는 거죠. 이 사람은 당연히 대통령을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다음 선거 때 서울 시민한테 자기가 뽑혀야 되기 때문에 칼날을 거기에 쓰는 국민 신경 쓰고 칼을 쓰죠. 세 번째, 많이 얘기된 수사권 조정 문제로 경찰과의 관계를 재조정하는 것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검찰개혁 문제는 지금 검찰은 아주 박수를 받는 듯이 보이지만 이 검찰을 그대로 두면 다음 정권 때 똑같은 일을 반복할 뿐이라고 저는 보고요. 저는 그 여러 가지 약간 고비처, 검사장 직선제, 수사권 조정 이런 문제가 있는데 가장 핵심은 저는 고비처에 있다. 그 고비처의 요체는 의회 통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뭐 말씀 들어보니까 검찰 개혁이 굉장히 시급한데요. 그 핵심은 우리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도 그 공수처 설치에 관한 공청회? 네. 가 있었어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물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처음 들어올 때 그때 인수위 때까지만 해도 네네. 이거 어떻게 고쳐서 쓸 것인가 라고 고민을 했는데 네. 이제는 이거 고쳐가지고도 못 쓰겠다. 이거 폐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했어요. 너무 망가졌기 때문에. 근데 결국 이 정치적 중립을 안 지키고 편파 수사 또 청부 수사, 네, 청부 수사, 봐주기 수사, 그러니까 힘센 네. 이런 쪽은 봐주고, 뭐 미운 쪽은 끝까지 물어뜯고 아닌 거 덮어씌우고,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예, 거기다가 또 기소 편의주의로 네. 말도 안 되는 거 빼주고, 네. 말도 안 되는 거 덮어씌우고 그렇게 하잖아요. 네. 왜 이렇게 하냐? 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네. 공무원은 인사예요. 네. 특히 검사는 인사야. 네, 맞습니다. 검사장 되냐 마냐? 네. 이거는 우화 등선을 하느냐 마느냐 그런 건데 청와대 그중에서 민정수석실에서 네. 인사권을 꽉 잡고 있으니까 네. 거기서 땡기면 딸려가고 놓으면은 멀리 가고 그렇게 된다고. 네. 결국은 검찰 인사권에서 대통령의 영향력, 청와대의 영향력을 얼마나 감소 혹은 소멸시킬 것인가. 네.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내가 봐도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MB 정권 또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결기는 다 사라지고 네. 법률 기술자로서 네. 그냥 하란 대로 하는 그런 조직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젠 고쳐서 쓰기가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래도 뭐 안 그런 고칠 생각이.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가 개혁을 해내야죠. 검찰 개혁은. 그런 꼭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오늘 공청회도 보면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들이 있고요. 네. 검찰이 지금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네. 검찰을 고쳐 쓰자는 사람과 말씀하신 대로 그걸 고쳐서 어떻게 쓰냐. 밖에다가 아예 하나 또 센 걸 만들어서 서로 견제하게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그게 대안이 공수처가 될 수 그게 있... 공수처죠. 네, 공수처가 이제 째려보고. 별별 얘기가 다 나왔습니다. 그 전제는 검찰에 대한 불신. 네. 불신도 이만저만한 불신이 아니고 니네는 고쳐봐야 네. 이건 안 돼. 재밌는 게 어느 사람이나 검찰 쪽 사람들도 나와서 검찰 쪽으로 분류되는 교수들도 지금 검찰에 문제가 없다는 말을 못해요. 그렇죠. 근데 검찰은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어쨌든 정권 교체이기 때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은 굉장히 심하죠. 심하죠.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역대급 그 검사 비리가 네. 뭐 연장으로 터졌지 않습니까? 네. 김경준서부터 네. 해가지고 뭐 스폰서 예, 네. 뭐 또 저 누구니 김영준 있었지, 네, 우병우 네, 있었지, 네, 거기다가 저 우리 판사님도 한 분 계시고 네, 네. 뭐 홍만표에 네. 뭐
연장으로 터졌잖아요. 최악이죠, 최악. 예, 네, 최악이죠. 최악이죠. 네. 그러니까 법조의 모랄이라는 거는 지금 바닥이라고. 네. 그죠?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지금 검찰개혁 관련돼서도 계속 입법 발의하시고 하는데. 저는 약간 엉뚱한 냈죠. 검사장 직선제. 검사장 직선제. 엉뚱하다기보다는 약간 지금 당에서 가는 흐름하고 좀 다른. 아니, 근데 뭔 입법을 한 달에 뭐 한 20개씩 해. 네. 아유, 어우, 진짜. 네. 근데 그래서 오늘 공청회 저는 끝까지 못 있었는데 대부분 결론이 어떤 식으로 나와나요? 그래서 검찰은 5년 전, 10년 전 얘기도 계속, 그때 논거로 뭐, 이건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이다. 네. 뭐, 권력 구조 원칙에 맞지 않다.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네, 그렇죠. 공수처에 대해서. 근데 저는 그랬어요. 이제는 공급자 입장에서 보지 말고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봐야 된다. 네. 국민의 입장에서는 니네들 뭐 이게 위헌이고 세계적으로 수요가 유례가 사례가 있고 있고 없고, 네네. 있고 없고 아우 몰라 니네 싫어 니네는 안 믿어 이제 죽어도 니네는 안 믿어 네.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어 이런 수준까지 왔다. 그렇죠. 네. 그런 이유로는 더 이상 오케이가 안 될 것이다.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권성동 위원장도 수긍을 하고 네. 결국은 공수처가 과연 그러면 이게 뭐 지구지순한 진리요 이 길인가? 네. 그렇지는 않아요. 또 다른 권력이 될 수 있다는 예, 비판도 예, 있어요. 예. 네네. 그러면 경찰한테 떼준다. 네. 그러면 경찰은 안봉근이 뭐라 그러면 인사가 팩팩 뺏기는 그런 조직인데. 네. 경찰도 인사가 뭐. 아유 경찰 네. 인사는 더, 검찰 더 인사보다 더 심각하죠. 약해. 더 심각하죠. 네, 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러니까 경찰도 좀 힘들고. 그러니까 견제를 시켜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거죠. 제가 어디서 본 건데 떡이 하나 있어. 시루떡이 큰 게 하나 있어. 네. 그 두 사람이 딱 있는데 한 사람은 떡을 써는 권한을 갖고 네. 또 다른 한 사람은 그 썬 떡을 보고 선택할 거는. 난 이 떡을 할 거야 라고 선택할 권한을 주면 네. 불만이 없다 이거지. 네네. 근데 지금 검찰은 지가 떡 썰고 이게 크네 그러고 그 떡을 가진단 말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놈은 이 새끼 지가 크겠잖아 하고 지가 들고 간다고.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써는 사람 따로 먼저 들고 가는 사람 따로 있으면 이 써는 놈이 그래도 가장 공정하게 자르려고 노력을 할 거라고. 네네. 견제와 균형밖에 없는 것 같아. 제가 맞아요. 보기엔. 근데 이제 검찰 그 조직이 워낙 그 견고해가지고, 우리 새로운 정부에서 또 검찰 개혁 나오면, 분명히 오늘 이제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항이 또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촛불의 힘이 있고 국민의 힘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힘이, 이제 정권 교체가 되면 그 촛불의 힘이 계속 되주지냐가 또 그러니까 문제죠. 저는 그건 약간 걱정이에요. 정권이 바뀌면 네. 그 촛불뿐만 아니라 언론이 바뀐 정권을 물어뜯거나 공격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왜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그렇게 당하신 거 아니에요. 실망하니까. 촛불의 민심은 실망하는 거고 네, 네, 언론은 자기를 개혁하려고 할 테니까 물어뜯을 또 거고. 언론도 그렇고. 네. 네. 검찰도 자기 개혁하려면 물어뜯을 거고. 그것 때문에 대선 전 2월 임시국회 내에 네. 검찰개혁, 재벌개혁, 언론개혁을 완수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리셋 2017 만들어가지고 네, 네, 그렇게 네.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거 지나고 나면은 이제 대선에서 누가 되지? 네. 그 사람은 기득권이 되는 거야. 그럼 바꾸는 거 또 싫어. 또 거기에 순치된 또 세력들이 있겠지. 그거 영합하고. 네. 그러면 이게 또 흐지부지 된다고. 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좀 해법을 좀 더 연구 좀 하셔야겠어요. 아니 그래서 사실은 네. 뭐 2월에 어떻게든 몇 가지는 통과시켜야 된다는 게 다 그거고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들 뭐 당 다 그 고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뭐 자유당은 그렇다 치고 바른정당은 말은 또 우리하고 비슷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다르게 하죠. 달라요. 엇박자가 나요. 타이밍이 항상 달라, 타이밍이. 네. 네. 타이밍이 달라. 네, 네. 타이밍이 달라. 그러니까 필요할 땐 좀 지켜보자. 네. 나중에 뒷북치고. 네. 그러니까 우리 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네. 바른정당까지 합치면은 못할 게 없잖아. 못할 게 없죠. 네. 근데 바른정당이 항상 뒷북을 치니까. 다르지 못해요. 뒷북당. 그러니까 오늘 좀 진짜 안타까워. 종합적으로 얘기해보면 이제 검찰 개혁이 이제 뭐 일단은 인사 개혁. 임명권자가 과연 꼭 대통령이 돼야 되느냐. 뭐 이거에 대한 개혁성도 있고 또 경찰의 수사권 독립 뭐 이렇게 나오고 이제 공수처 얘기 나오는데 이런 것을 지금 역대 정권에서 다 이렇게 논의했던 다 부분이잖아요. 얘기는 나왔던 네. 건데. 네. 아니, 역대 정권에서는, 주로 대선 후보 캠프 쪽에서 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얘기하죠. 네. 네. 왜냐하면
경찰 플러스 경찰 가족의 숫자가 많죠. 검찰보다 훨씬 월등 많죠. 많으니까 네. 이 경찰 인력 증강시켜주겠다. 네. 예? 네. 또 니네 조직 키워주겠다. 복지 수당 올려주겠다. 플러스 검찰 저거 별로 안 믿기니까 니네한테 주겠다. 네. 네. 이렇게 공약을 한다고. 네. 넌 할 거 없이 다 해요. 새누리당은 안 하던데 저희 당 쪽에서는 좀 하고. 네. 저번에는 네, 안 했는데 네, 네, 네. 그래도 그거 비슷하긴 합니다. 네. 아니 박근혜 캠프에서는 네. 예외적인 일부 파트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경찰한테 수사권을 준다. 라고 네. 해서 인수위에서 뭘 했냐면 내란, 외환, 네. 또 선동 그러니까 전혀 일어날 일이 없는 요거만 검찰 거고 나머지는 다 우리 거다. 경찰이 그렇게 들고 왔어요. 네. 그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 네네. 예. 그럼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는 쉽지 않죠. 지금요? 네.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검찰이나 검찰 수사관의 범죄에 대해서 네네. 수사할 때는 경찰밖에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안행위니까 일선 경찰들 얘기해 보면 첩보는 있대요. 그러니까 뭐 검사나 그 검찰청 수사관이 비리 행위가 있다. 영장을 청구하잖아요.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이제 물증을 확보하려고 영장을 청구하면 다 기각시킨다는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그때 이제 해법으로 어떤 게 나왔냐면 영장 청구가 기각됐을 때 지방법원에다가 재심을 요청해서 그럼 법원에서 이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심을 이제 인용하면 이제 청구할 수 있잖아요, 영장. 이런 법안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보다 더 획기적인 법안 있지 않아요? 어떤 게 있죠? 누가 했지? 표창원이 했나? 배 의원님도 비슷한 취지예요. 검사나 검찰 수사관에 대한 네. 영장은 네. 경찰이 검사는 무조건 청구해라. 무조건으로. 뭐 따지지 말고 네네. 무조건 청구해라. 네네. 그래서 그럴 때는 좀 효과는 좀 있을 수 있죠. 그렇다면은 그건 되는데. 네. 근데 그게 또 위헌의 소지는 약간 있죠. 위헌의 소지가 또 있어요. 헌법에 따르면 검사가 영장 청구하도록 돼 있는데 그 헌법의 취지에 반해서 검사의 영장 청구 권한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헌법에 유일하게 검사라고 나와 있는 게 딱 고조항인데. 고조항밖에 네. 없거든요. 야, 그러면 진짜 답답하네. 이 방송하면서 이렇게 답답한 건 아니에요. 처음인데. 근데 답답하다고 네.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네, 네. 복합적으로 쓰면 돼요. 복합적으로. 아까 공수처도 만들고 네. 검경수사권도 나누고 네. 검찰의 기소 권한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대배심 제도나 이런 네. 거 두고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면 돼요. 하나 가지고 하나가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네. 그러면은 이제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문제점이 되게 세 가지입니다. 네. 우선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예속돼 있다. 네. 두 번째 수사권, 수사지휘권, 영장청구권, 또 기소 편의주의 네. 네. 등 세계에 유례가 없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네. 세 번째, 자체 비리에 대해서 해결하지 않는다. 네. 요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확히 정리해 주셨네요. 예, 네, 요 세 가지가 서로 맞물려가지고 돌아가는데, 1번을 잡으려고 그러면 2, 3번이 올라오고, 네. 이 풍선 효과 비슷하게. 네, 네. 그래서 한꺼번에 이걸 잡으려니까 조금 어렵죠. 네. 네. 근데 지금 박주민 의원님 말씀대로 네.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 되는데, 그게 또 아주 정교하게 돼야 되고,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어쨌든 수사권이란 건 이건 괴물입니다. 네. 네. 이건 괴물이에요. 이거 딱 만들어 놓는 순간, 이건 실적을 내야 돼. 네. 그거 누군가는 물어뜯어야 돼. 그럼 어디로 튈지도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힘들게 해야 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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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아주 정교하게 체크앤밸런스가 맞도록 이걸 설계를 해야 돼요. 네.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의원님들 중에서 좀 검찰 개혁에서 관심 있는 분이 우리 조홍천 의원님, 또 박주민 의원님, 또 금태섭 의원님. 정말 전당이 다 관심을 가지겠죠, 이 부분은. 네. 그거 좀 당내에서도 이런 좀 검찰 개혁 TF팀이라도 좀 만들어야겠어요. 우리 민주주의 회복 TF에서도 하고 네, 있고 법사위 네.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또 각 의원별로 네. 또 토론회 청문회 같은 것도 계속 열고 있고요. 네. 네. 저도 다음 주에 합니다. 네. 검찰에서 수사권을 뺏는 걸 전제로. 네. 네. 그러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 줄 데가 경찰밖에 없는데. 네. 네. 그러면 니네는 받을 준비 돼 있냐? 네. 네. 안 돼 있다면 뭘 어떻게 해야지 니네한테 줄 수 있냐?
그걸 가지고 하죠. 네. 뺏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검찰은 되게 싫어. 드리자면 네. 검찰, 경찰 뭐 이런 조직은 어쨌든 정권은 바뀌어도 계속 가는 조직이에요. 네. 그러니까 진해 조직 이기주의가 있지. 네. 그죠? 그 논리가 더 세요. 네. 특검은 뭐냐? 떴다방이야. 네. 요거 한 건 하고 튀는 거야 그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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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내일은 없어.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있는 대로 마셔 부르고 그냥 네. 튀는 거야. 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네. 요 다음 보직 내가 어디로 갈까? 네.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보직까지 올라갈까? 그거 잊어버리고 네. 매일매일 내일은 없다는 내일은 심정으로 없다는 살면 좋은 말씀이네요. 네. 그러면 검찰에게는 살아가고- 내일은 없다. 네. 그렇죠. 네. 그런 이제 사고로. 네. 공무원에게 내일은 없다. 네. 영혼이 없는 게 아니고 내일은 없다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살면 되죠.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네.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서 요소의 검찰이 작동을 하고 있는 게 우병우란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죠. 나왔습니다. 우병우가 나오고 난 뒤에 최재경이 들어갔습니다. 최재경이 들어갔다가 지금 뭐 사표를 냈다라고 하는데 그것도 자꾸 사람이 관심을 갖게 되죠.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보다 민정수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그들의 거취가 매우 중요한 것 같은 판단을 이제 시민들이 알게 됐습니다. 법학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그럼 이게 어떤 배경에서 그런가 문제가 있고,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닌 바깥에 있는 검찰이 과거에는 계속 민정수석인의 눈치를 막 보다가 우병우에 대한 수사도 하지 아니하고 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뭐 전혀 언감생심이다가 지금은 갑자기 막 전면적 공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도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단순한 질문으로부터 말씀 이제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민국 검찰의 역사란 거는 1954년에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만 54년 때가 법률적 권한 외에 정치적 사회적 권력이 더 많다고 보았기 때문에 혼인 시장에서 더 가산점을 받았던 거죠. 지금은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런 식으로 극도의 극소수를 당시 권위주의 정권은 극소수의 검사를 뽑아서 그에게 막강한 힘을 주고 그 소수의 검사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찰을 지배하는 구조가 형성되었고 최근에 우병우가 과거 검사 시절을 회고하는 그 자기들 내부 토론문이 발표되었습니다만 초임 검사 때 지방경찰청장이 자기의 가방을 들어줬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런 것이 구조화되고 그 이제 군사 독재가 들어서면 이른바 지금은 사라진 말이지만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육사와 서울법대라는 즉 그건 사실 이제 검사를 얘기합니다. 법대 출신 검사를 얘기하는데 육법당이 형성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지배 권력을 만들고 육법당과 관련해서 뭐 언론도 살짝 났습니다만 우병우는 뭐 사적으로는 저보다 한 2년 정도 후배인데 우병우의 에피소드가 있죠.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당시에 그 전두환 정권 하입니다. 그때 항상 전두환 장군의 1년 육사 후배인 김진영 장군이라고 있었는데 그 민주화 운동이 거셀 때마다 우리나라 입법자가 당시에 경찰은 일본 순사들 출신이었기 때문에 이 일본 순사들이 한국 경찰을 맡게 되니까 이 일본 순사 출신의 경찰들을 통제하겠다는 판단에 기초해서 법률가 집단을 인 검사를 동원해서 경찰을 지휘하도록 구조화했습니다. 그게 수사 지휘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지금까지 물론 2007년에 형소법 개정이 있었지만 지금까지 검찰이 한 2,000명 됩니다. 우리나라에. 그다음에 검찰 내부에 독자적 수사 인력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관이라고 통상 부르는 지금 한 5,600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검사는 검사 더하기 검사 내에 있는 독자적 수사 인력 외에 전체 경찰, 특히 경찰 중에서 이제 수사 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걸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막강한 수사와 관련해서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고 또 중대한 변화 하나가 뭐냐면 1972년 유신헌법이죠. 유신헌법 때 그 전에 없었던 조항 하나가 헌법에 들어갑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영장 청구권, 즉 압수수색, 뭐 그다음에 체포 구속 뭐 이런
이제 그 강제 처분이죠. 강제 수사 관련된 영장 청구권을 오직 이 김 장군이 친위 쿠데타를 한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는데 이 사람이 우가 사법시험을 합격하자마자 친구들한테 제안했던 것이 뭐냐? 빨리 이 장군 12기 김 장군 우리가 만나러 가자. 만나러 가서 우리가 도와드리겠다고 얘기하자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20대 그 얘기죠. 그러니까 김기춘이 왜 우병우를 아낄까? 이거는 다른 논리를 떠나서 저는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을 그대로 보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잘 맞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너무 미시적인 얘기입니다만은 이게 검찰의 그냥 권력적 구조 외에 왜 지금 김기춘과 우병우란 사람이 자꾸 부각되는가의 문제는 그런 미시적 개인사적인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제 일주기가 됐던 YS가 이제 집권을 합니다. YS가 집권을 해서 쳐버린 게 하나이지 않습니까? 하나이를 쳐서 당시에 군사정권의 핵심적 비밀 조직 실세인 하나이를 다 정리해버립니다. 그리고 전두환 노태우를 감옥에 넣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권력 구조의 한 축이 완전히 무너지는데 물론 이제 재벌도 있고 언론도 있고 합니다만 그 재벌은 돈을 언론은 붓을 갖고 있지만 칼은 들고 있지 않은 집단이죠. 근데 총을 들고 있었던 군대란 검사만이 갖는다는 조항을 72년 유신헌법에 넣었는데 그걸 넣은 사람이 누구냐? 최근에 많이 이름이 오르고 있는 김기춘 검사입니다. 요소요소에 이제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다 등장인물이 이제 그 다 제가 오늘 할 얘기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제 이런 역사가 어떤 말을 해주냐 하면 19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검찰 선발 인원은 1년에 사법시험 정원이 심지어 뭐 5명 뽑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뽑힐 때 한 40명, 50명 정도 뽑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제 편차가 있었는데, 즉 이 말씀은 70년대까지 60, 70년대 검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 자체로 귀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의 검사하고 다른 것입니다. 김기춘 검사 당시 청년 김기춘 검사가 뽑힌 순간 전국에서 한 5명밖에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엄청난 정권의 총애를 받습니다. 법률가가 몇 명 안 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 외에 그냥 검사가 되는 순간.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뭐 저 연배가 비슷한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70년대 80년대 때 그 법대 출신 중에서 그 선보는 대상에서 검사가 우위였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냥 검사